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카운터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의 어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게스트가 계시고요. 게스트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제 그 다음 이번 화 다음에 올라가는 것부터 본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대박 게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 구성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대박 게스트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뭐 원래 10회가 될 예정이었죠. TRPG가 이제 주제고요. 네, 게스트 맞춤형 주제였습니다. 네, 게스트 소개부터 들을까요? 게스트 소개해 주시죠. 네. 예, 도서출판 초여명이라고 TRPG 책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김성일입니다. 와, 사장님. 편집장님. 네. 우리는 사장 전문 이렇게 게스트가 전문 사장님. 사장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데요. 저희가 딱히 권역 친화적인 건 아니고요. 네. 난 권역 친화적이 되고 싶어요. 네. 예. 그 1인 출판사는 아니고 2인의 소규모 출판사 초여명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제 15년? 16년, 17년 돼가지고 17년, 네, 진짜 오래됐네요. 2014년부로 17년 차 출판사에서 룰북 등등을 내고 계시는 초여명 사장님 김성일 씨를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박수. 네, 그래서 이번 특별편은 뭐가 될 거냐? 그냥 그 TRPG 자체를 아마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시상적인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를 네.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게스트도 모셨으니 이제 간단한 인터뷰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TRPG에 대한 이제 개념 소개라든가 오늘은 이런 걸 할 여러분 예정입니다. TRPG 개념 정리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본편 들어가기 전에 선행 학습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물론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미 TRPG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전혀 저희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전혀 TRPG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저는 해봤습니다. 전 해봤어요. 헤행. 그러면 가장 먼저 TRPG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 네. 뭐 TRPG는 보통 테이블탑 RPG 혹은 테이블토크 RPG의 이제 약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일본식 조어고요. 아, 그렇죠. 네, 이제 뭐 영미권에서는 그냥 RPG니까 롤플레잉 게임, 역할놀이, 혹은 이제 그 PNP, 펜앤페이퍼 종이와 펜을 가지고 한다. 네,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무한도전에 그 심리학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무한도전 멤버들이 이렇게 역할극을 하게 한 적이 있어요. 네. 박명수가 네. 있고 다들 박명수 아들, 박명수 딸, 박명수 마누라 이런 식으로 네네. 해서 역할극하면서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죠. 사이코 네. 드라마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저런 것도 일종의 롤플레잉이 네, 아닌가? 맞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노홍철이 막 역할극이라고 박명수 막 번역합니다. 이렇게 때리면서 와 네네. 이렇게 딸리는 모습 같은 거 보면 실제로 그렇게 불러요. 롤플레잉이라고. 네, 예. 뭐 그냥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RPG랑은 뭐가 다르냐? 네. 뭐, 그러니까 여기서 온 거죠. 그 우리가 아는 컴퓨터 게임 RPG 장르는. 그렇죠. 네, 이제 그 사람 대 사람으로 혹은 룰북과 마스터를 대하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때는 이제 컴퓨터 RPG라고 해서 CRPG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인터넷으로 할 때는 MMORPG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근데 것도 그 그런 거 있죠? M도 뭔가 있지 않았나요? M은 매시브. 뭐더라? 이게 매시브 매시블리 멀티플레이어 네. 온라인. 네. 네. 무지하게 많이 동시에 플레이. 뎁다마니. 네, 다중 그렇게 접속 MMORPG가 뭐 나왔고요. 예. 이제 뭐 TRPG를 그냥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 그럼 보통 ORPG라고 부르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냥 뭐 RPG라고 불러도 대충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우리가 흔히 RPG라고 해서 생각을 떠올리는 건 컴퓨터 게임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드 게임을 하면서 역할극을 더했다 정도쯤이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 그건 다른가? 아닐까? 그게 보드 게임하고 RPG하고 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역할극을 비교하기? 더했다라고. 그게 하면. 옛날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요즘 보면은 그새 많이 갈라져서 서로 너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보드 게임인데 그런데 거기서 무슨 예를 들어 연기를 하는 거야라든가 네. 그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드 게임에서 연기를 필요로 하는 보드 게임들이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보드 게임에서 쫙 펼쳐서 뭐 어떻게 읽어라라고 지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RPG하고 뭔가 이렇게 예. 같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원료가 맞지 않나요? 보드 게임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아, 예, 그렇죠. 네. 그 보드 게임 보드 게임 중에서 특히 그 미니어처 워 게임 네. 전쟁 게임에서 네. 나왔어요. 네.
그 처음에 그 중세 전투를 네. 이렇게 묘사하는 체인밀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에 그 성 지하 하수도에서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싸우는 네. 그런 거를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비공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놀다가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부대가 아니라 각자 한 명의 그 전문가, 네, 침투 전문가들을 이렇게 딱 맡아가지고 파티원을 짜는 거군요. 예, 그렇죠. 파티 구성을. 그러니까 그 파티라는 말도 아마 이게 널리 쓰인 게 아마 D&D부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가 이제 모여가지고 노는 그게 아니라 네. 그런 식의 소규모 집단을 뜻하게 된 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마스터 없었어요. 원래는 마스터 없이 표에서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이고 네. 마스터라는 건 이제 다들 룰을 지키고 있는가를 그냥 하는 심판 정도의 역할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게 각자 캐릭터를 한 명씩 이렇게 갖고서 이름 붙여주고 예. 네.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착도 가고 아, 그리고 좀 거기서 감정 이입을 할 수 있는 예, 그렇죠. 대상으로 진화한 그리고 거군요. 예. 체스 말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뭘 하다 보니까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토리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TRPG가 보통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네, 게임 마스터가 하나 있고요. 네, 마스터는 이제 뭐 진행을 비롯한 이제 게임 전반에 뭐 아까 말했듯이 룰을 지키고 있느냐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을 하고요. 시나리오 구성과 운영 네. 그리고 NPC 캐릭터들에 네. 대한 이런 그리고 플레이어는 이제 플레이어들은 그 플레이어 캐릭터를 만들어서 네, 네. 역할극을 하고 네, 파티를 짜고 뭐 부모의 원수를 갚고 뭐 던전을 탐험하고 뭐 종교적 깨달음을 찾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요. 이제 그거에 이제 배경 규칙 혹은 세계관 같은 게 되는 게 룰북인 거죠. 그래서 뭐 시스템은 이제 주사위를 굴려서 판정을 하고 뭐 내가 공격을 했는데 주사위를 굴려서 뭐 충분한 숫자가 떴다, 충분히 많은 그러면 숫자가 떴다, 성공. 그럼 성공 판정. 아니면 실패. 네. 그 원래 던전이란 말 자체는 지하 감옥이란 뜻인 거죠 원래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 수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일종의 고유 명사 마냥 RPG 하면 던전 이렇게 된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모르겠네요. 그 최초의 D&D에서 던전이라고 말하는 거는 혹시 그것이 정말로 지하 감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 용어 오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분들이 어떻게 제가 최초에 나온 그 D&D를 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지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TRPG에서 던전이라고 하면은 네. 대체로 밀폐된 공간 또는 벗어날 수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괴물이 있고 뭐 덫이 있고 얻을 보물상자가 보물이나 네. 그런 것이 있고 탈출을 해야 되든가 뭐를 잡아야 되든가 그런 거면 다 던전이라고 합니다. 우주정류장인데도 던전이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네, 뭐 네. 말씀하세요. 저는 예전에 던전 앤 드래곤 중학교 동창들이랑 같이 플레이할 때 이렇게 연습장을 펼쳐놓고 모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그려가면서 네. 던전을 이렇게 서로 그려나가면서 이렇게 이 방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어 하고 마스터가 막 그려주고 이런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그게 원래 예전에 컴퓨터 게임에서는 로그라는 무지 옛날 게임인데요. 대형 컴퓨터에서 하던 건데 예. 그 문자로 그래픽을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라 그러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상한 던전 시리즈나 아니면 이모티콘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렇죠. 그림 그리듯이 대문자 던전을. D가 드래곤이에요. 그리고 S 직관적이다. @@, 마크 있죠. 골뱅이 마크가 네.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표기하는 게 있는데 혹시 해보신 분이 있다면 그 이상한 던전 시리즈나 아니면은 저기 그 뭐죠? 풍류의 실은 아니 말고 그거 말고도요. 그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나왔더니 시작하자마자 끝판을 깨버려서 세계적으로. 디아블로요? 디아블로, 예, 디아블로도 디아블로. 아마 비슷한 시스템이 걸려 있어요. 네, 똑같죠.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네네. 그게 원래 로그라는 거에서부터 이미. 딱 들어가다가 이제 또 다른 던전 안에 던전에 들어가면 거기 또 못 나오고. 네네. 그래서 뭐 TRPG를 안 해보셨더라도 혹은 이제 이게 낯설더라도 뭐 게임을 해보셨다 혹은 뭐 판타지를 좀 읽었다 하면은 굉장히 익숙한 설정이나 익숙한 개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번 편은 인터뷰니까 네, 인터뷰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그래서 네, 최유명 사장님이라고 부릅시다. 저는 그렇게 부를게요. 어떻게 불러드리는데 네. 저희가 좋을까요? 그냥 성일님이라고 부르시면 네, 됩니다. 그럼 성일님이라고 할게요. 네, 성일님은 TRPG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너무 옛날에 네. 기억이 저는 처음에 정말 딱 시작한 걸 책을 손에 집어들었던 거는 그거는 89년이었어요. 89년이었는데 그때 이미 한국에 있을 때 D&D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는 CRPG를 하는데 그 컴퓨터 게임 잡지 같은 데에서 이제 컴퓨터 게임의 역사를 하는데 거기 D&D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저는 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갔었는데 거기 그때가 89년이었고 거기 이 말로만 듣던 D&D가 있는 거예요. 서점에. 빨간색 책에 네. 예, 빨간 그 책이요. 고풍스러운 글자체로. 근데 갔을 때 거기 아는 애가 나 이거 할 줄 안다고 자기가 마스터를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대놓고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뒤에 이제 계속 저도 아까 디씨님이 계속 혼자서 읽으시면서 플레이만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상상 플레이, 내내 플레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D&D 갖고 D&D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른 RPG들도 이제 또 다시 접하게 됐어요. 그러다 겁스도 보게 되고 그리고 뭐 이거저거 참 많이 그때 좀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많이 보기만 했는데 저도 뭐 이스를 공략집으로 내내 플레이로 깼습니다. 롤북은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 세계관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세계관에서 내가 어떻게 활약하고 이렇게 세계관이 이렇게 작동하는 과학적인 원리가 주사위를 통해서 결정되는지 이런 제가 너무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그거야. 혹은 이제 그 고풍스러운 이름들, 그러니까 지명이라든가 설정이라든가 NPC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무기 이름 설득 다들 설정에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게 딱 있으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놀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배경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보면은. 책에서 그런 틀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근데 이게 그 뇌내 플레이라고 하시면 그걸 밖으로 꺼내놓으면은 그냥 TRPG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네.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처음 한 건 언제인가요? 93년입니다. 대학 들어갔을 때요. 그때 이제 나이가 밝혀지는데요. 네. 93학번입니다. 네. 제가 D&D랑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D&D가 올해로 40살입니다. 네. 감축드립니다. 동안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RPG 룰북 계속 몇 년 동안 벼르고 별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까 이제 시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많이는 못했어요. 별로 그것도 좋아할 사람들이 좋아하지 제 친구들이라고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진짜 제대로 한 거는 95년이었어요. 그때 한국에 D&D가 처음 나왔고 그걸 산 사람들이 이제 구인 광고를 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인 광고에 응했는데 이 사람 자기가 마스터링 하겠다고 한 사람이 군대에 갔어요. 이번에도 첫 모임에 나오지도 않고 군대를 가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겁스 룰은 알고 있으니까 D&D가 아니라 겁스를 가지고 제가 마스터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사실 제대로 정말로 확실하게 플레이를 본격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때가 처음이죠. 어땠나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즘에도 많이 하시나요 그럼 RPG를? 예,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5시간 정도는 기본이고 그거보다 일 있을 때는 좀 더 하루 이틀 더 할 때도 있고요. 예전에 게임월드라는 우리나라 초창기 때 게임 잡지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모았었는데 없는 돈 모아서 거기 보면 꼭 뒤에 벼룩시장 장터에 뭐 플스팝니다 삽니다에 꼭 있어요. D&D 플레이어 구합니다. TRPG 플레이어 구합니다. 그때는 게임 잡지가 이런 소통의 창구여서 그림 동인 하시는 분들도 그림 모임 가집시다 할 때도 이렇게 잡지에 뒤에 있었었어요. 무슨 예전에 신문 광고 내서 사람 구하던 그거 생각나네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불법이긴 하지만 해적판 비디오를 하나에 4만 원에 구하고 있었어요. 사울님의 개인사도 재밌지만 일단 초여명 역사에 대한 것과 겁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초여명은 왜 이름이 초여명인가요? 초여명은 여명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그런 출판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RPG 전문 회사로는 처음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시작이다, 처음이니까. 새벽이다. 그래서 했는데 있어서 그냥 앞에 초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이름 같잖아요. 초여명. 그래서 외국인으로 착각당하고 해요. 초여명.
네. 아 그래서 네 초유명 출판사를 차리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기억나는 거. 아니면은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초유명을 시작하시면서 겁스를 가장 먼저 고르신 이유. 아 그거는 그게 당시에 생각을 해도요. 한국의 RPG 시스템이 다양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D&D가 95년에 나왔고 저희가 97년에 이제 시작하고 98년에 책을 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나온 게 D&D랑 소드월드밖에 없었거든요. 그쵸. 그게 나름대로 그 RPG 하는 입장에서 보기에는 나름대로 인기가 있고 나름대로 붐이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것도 같은 출판사에서요. 커뮤니케이션 거기서 소드월드 나오고 D&D도 나왔고 각각 책은 별로 나오지 않고요. 많이 게임 매거진도 나오고. 시장에 한계가 있다고 당시에도 생각을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가능한 한 다양한 내용의 플레이를 할 수 있으려면은 범용 시스템이 좋다. 그리고 제가 겁스가 익숙하게 됐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겁스를 냈죠. 제일 처음에. D&D나 소드월드나 모두 다 좀 중세 판타지 이런 영역이 좀 거기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근데 그거 가지고 다른 거를 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는데 당초에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진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차이가 있으니까. 겁스는 되게 그러니까 확실히 기본 룰 뭐 이런 그러니까 물리 법칙 뭐 이런 느낌. 그런 감이 좀 있죠. 아니면 범용 룰이란 거에 대해서 좀 더 겁스에 대해서 범용 룰이라고만 말하면은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RPG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물리 법칙으로서든 아니면 극적으로든 룰북에서 그런 걸 해줘야죠. 그런 걸 룰북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룰북이 특정한 종류의 세계 또는 특정한 세계를 전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D&D 같은 경우가 그렇고 이제 소드월드 같은 것도 그렇고 딱 중세풍의 판타지를 위해서 그것도 딱 그 중세풍의 판타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쓰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자기가 손을 많이 하고 근데 범용 RPG들은 그런 툴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냈던 그 겁스 기본 세트 그거 하나 가지고 기본적인 판타지 RPG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현대 추리라든가 아니면 크툴루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겁스 사이버펑크도 있고. 그렇죠. 사이버펑크 제가 겁스 기본 세트와 사이버펑크를 원래 먼저 샀어요. 제가 사이버펑크로 겁스에 들어갔어요. RPG 루트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아무튼. 겁스 그 추리와 수사도 되게 재미있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수사물의 기본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그 장르 분석 같은 것도 겁스 특기 중에 하나죠. 그런 시간 그런 걸 이제 참고로 삼으면은 그런 책만 있으면 뭐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겁스를 냈죠. 롤북이 다 재밌는 게 세계관의 이런 물리 엔진인 거잖아요. 롤북이 일종의. 그렇죠. 근데 게임으로 치는 겁스는 그게 정말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범용성이 정말 되게 저한테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되게 제가 좋아했던 점은 그 D&D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성장을 하면은 HP가 많아지고 마법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고 이런 거였는데 겁스는 인물이 성장하는 방식이 단순히 레벨업이라고 할 수는 없었고 어떻게 더 좋은 플레이를 했느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떤 결손을 안게 되면서 그 결손을 얻는 이런 페널티에 대한 이런 보상으로서의 성장이랄지 개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좋았어요. 그래서 혼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막 솔플하고 그랬다니까 머릿속에서. 흑역사. 아니야 당당히 밝힐 수 있어. 하나도 검지 않습니다. 흑역사 아니야. 최근에 그럼 그 초유명에서 낸 책은 어떤 게 있나요?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추리와 수사가 겁스 시리즈로는 최근에 낸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겁스 말고 처음으로 다른 시스템을 냈어요. 그동안은 겁스 내는 거 때문에 겁스 하나 내는 것만 해도 이제 버거웠는데 이번 던전월드라는 책을 냈습니다. 2013년 소셜 펀딩의 전설.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지켜보는 이런 팬의 입장에서. 자고 일어나면 액수가 막 자릿수가 올라가 있어. 저도 정말 상상을 못한 거였는데 저희는 이제 겁스 이제 좀 팔리는 거예요. 책이 좀 권수가 쌓이면은 출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팔책이 이렇게 종수가 쌓이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좀 딴 거를 해봐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던전월드를 냈는데 뭐 기왕 할 바에야 인쇄비나 좀 어떻게 챙겨보자 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 300만 원 될까? 하고 그래서 소셜 펀딩 하면서 소셜 펀딩의 재미는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면서 기획이 더 추가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추가되는 기획들이 정말로 뭐랄까 화제였었죠.
그게 최종 금액이 얼마였죠? 최종이 5,800 얼마. 역시 다들 고팠던 거야. 그게 TPG 팬들아 나에게 힘을 줘. 원기옥을 맞아. 원기옥. 네, 많이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마지막 그 기획 추가 이게 정말로 감동적이었죠. 그게 저는 정말 안 될 줄 알고 건 거거든요. 그게 뭐였냐 하면은 5천만 원 넘으면은 네. 저희가 처음에 그 결혼하고 나서 결혼을 5월에 하고 회사를 6월에 세웠어요. 근데 이제 회사 세우려고 그러면은 당시에 뭐 좀 비싼 컴퓨터도 샀어야 됐고 사무실도 빌려야 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신혼여행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여행을 못 갔어요. 뭐 이런 뭐 여유도 없고 시간 여유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5천만 원 넣으면은 그거를 대신하는 휴가 여행을 갔다 오겠다.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본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밝혀두지만 네.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일단 후원자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없고 그렇게 인센티브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안 되는 게 되게 눈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뭔가 하나 안 되는 게. 근데 일이나 해라. 이런 TRPG 상상 플레이어로서는 되게 뭐라고 할까 정말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 뭐 의도치 않게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됐는데. 네, 실시간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예, 저희도 아주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행 잘 다녀오셨나요? 예, 즐거웠습니다. 어디로 갔다 오셨나요? 교토요. 어떻든가요? 강의. 절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토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TRPG로 돌아가자 일단. 네, 돌아갑시다. 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건 그렇고 앞으로 나올 만한 건 어떤 게 있나요? 또 그렇구나. 여기서 얘기를 근데 뭐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겁스를 고른 다음에 왜 던전들을 골랐는지는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 던전하드 찾아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초보자를 위해 간단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초보자기가 나와서 그런데 초보자에게 추천할 만한 입문용 RPG요. 네. 입문용 RPG를 언어 장벽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뭐든 다 괜찮습니다. 고려한다면 네, 고려해서 이제 출간된 던전월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네. 일단 지금 추천한다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요.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말고도 초보가 할 만한 것들은 좀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던전월드를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일단 겁스가 범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들도 많이 꽤 나와 있고요. 그걸 조립해가지고 골라 쓰는 부분이 그게 초보한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뚜렷하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RPG 초보라도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겁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 되는데. 예, 그건 어렵지 않은데 자유도가 높으냐 낮으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GTA 같은 종류의 게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직접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다라는 얘기를 제 친구가 해서 저는 옆에서 게임을 친구가 보고 있고 제가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자유도가 높은 게임들이 함정이죠. 네네. 그런 걸 방지하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이드라인이랄지 감을 잡게 해준다는 건 저는 범용물보다는 이렇게 좀 있는 것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식 RPG가 사실은 접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RPG는 아무래도 컴퓨터 게임에서 미국식 RPG는 딱 들어가면은 내가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목적이란 게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로그 종류 중에 로그라이크 중에 계단을 발로 차는 게 소문체 K를 누르면 계단을 발로 차요. 발로 차는데 계단을 발로 찰 수가 있어요. 차다 보면 계단이 무너져서 죽어요. 네, 그런 짓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그렇게 할 수 있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일본식 RPG는 딱 정해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쭉 따라가면서 그냥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레벨업하고 클리어하고 하는 식이잖아요. 세계 한 바퀴 돌고 세계를 구하고. 예쁜 여자 나오고. 네. 약간 소드월드가 그런 느낌에 가까운 건가요? 소드월드가 좀 더 모해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요. 던전월드에서 갑자기 넘어가는데. 던전월드 죄송합니다. 던전월드라고 한다고 해서 소드월드라고 던전월드가 그런 거냐고요? 일단 던전월드는요. 그거랑 비슷한 점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아니다, 비슷한 점이 별로 없구나. 예. 초보로에게 권하는 장점으로서의 그 장점이라고 하자면은 일단 그런 식의 그 톨키네스크한 판타지, D&D스러운 판타지라는 그거는 RPG 한다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빨리 익힐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라든가 이런 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전사와 마법사와 사제가 있는 세계고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룰만 알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왕이 누구니, 뭐 여기 무슨 이상한 이름의 나라가 있느니 그런 거는 플레이를 하면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 이렇게 정해서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굳이 그걸 다 학습하고 들어갈 필요 없이 일단 들어가면 된다. 예, 들어가서 캐릭터를 만들면서 그런 거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 와중에 미리 캐릭터를 만든 것도 쉬워요. 주어진 옵션 중에서 이렇게 체크만 하면 돼요. 권님이 말씀하신 소드월드는 그에 비해서 좀 더 가이드라인이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된 설정. 나 던전월드 얘기하려고 하다가 잘못한 거니까. 비교를 하자면. 근데 저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궁금한 거긴 한데 저는 뭘 준비해야 되나요? 하려면 룰북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으면 다음에 준비해야 사람 주사위 있으면 됩니다. 사람 주사위. 마스터. 열정과 성실함. 저는 맨 처음에 시간 약속. 그래 시간 약속. 그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시간 내는 거에 비하면 사람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죠. 같이 모일 시간을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쁘니까요. 그 맨 처음에 이제 TRPG 하는 친구가 마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타를 구해야 된다고, 아니면 자기가 마스타가 돼요. 아니 왜 마스타가 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마스터.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마스타라니. 마스타라고 하는 군대 음료를 가져와서. 근데 그러면은 뭐 이제 그 정기적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뭐 노하우도 쌓인 게 있을 것 같고, 뭐 플레이하면서 뭐 새로운 시도도 해볼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기 플레이를 함으로써 뭐 좋은 점이라든가 재밌었던 점, 초보한테 뭐 이런 게 좋았다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그 던전월드가 아니더라도요? 네. RPG를 장기적으로 하면서요. 제가 장기 플레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제일 길게 해본 게 한 3년 좀 넘게 200회 가까이에서 그 마스터 하시던 분이 그만둬가지고 그래가지고 200회면은 엄청나게 시간도 3년 넘었네요. 그러고 보니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했으니까 200회 가까이면. 그러니까 총 거기에 투자된 시간도 거의 몇백 시간이네요. 거의 1000시간 가까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곱하기 대충 한 5 하면 되니까요. 1000시간 80 몇 회 했나? 1000시간 정도 되네요. 근데 좋은 그거 플레이 오래 하면 좋은 점이 캐릭터에 계속 쌓이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캐릭터랑 플레이를 거친 캐릭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뭔가 겪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앞에 이렇게 딱 나오는 거랑 얘기 중간쯤이랑 끝에 나온 거랑 이 사람이 다르잖아요, 주인공이. 입체적인 자기가 만든 건프라랑 어디서 받아온 건프라랑 예정이 다르거든요. 그런 거죠. 혹은 유구한 설정에서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 그 건프라 말씀하시니까 말인데 처음에 만든 캐릭터는 그러니까 건프라 포장에 있는 그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조립을 하면 이제 실수도 하고 도장 색도 바꾸고 그러면서 완성이 돼가는 과정과 그다음 완성이 된 뒤와 그 RPG 캐릭터라는 거는 뭐 플레이 끝내기 전에는 완성이 안 되지만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변하고 쌓이고 하는 게 그게 참 되게 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어땠냐 하면은 그 용병이었는데 그 갑자기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는 바람에 먹고 살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를 털기로 했다가 거기서 대패하고 도망을 쳤거든요. 그래서 다들 산산조각으로 그 산산이 흩어져가지고 그 재난 후의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 시간이 2년이었어요. 실제 플레이는 3년은 넘었지만. 그거를 하는 와중에서 이제 심경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그동안 뭐 한 일, 겪은 일, 만난 사람 그리고 이제 다른 PC들과의 관계 이런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항상 그런 게 재밌죠. 항상 RPG 장기 플레이를 하면 좋은 점은 그거죠. 시간 내기.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RPG를 하고 싶으면은 사람과 시간이 가장 그렇죠. 그러면 뭐 TRPG를 하고 싶다 혹은 좀 하려는 중이다라고 할 때 뭔가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팁 제일 너무 막연하긴 한데. 일단 흔히 처음에 RPG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오해라고 할까? 그런 게 지금 제가 당장 팀 말씀하시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마스터라는 게 이야기를 그냥 풀어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 물론 마스터가 상당 부분 준비해오는 플레이 방식도 있지만은 안 그런 방식도 있고 그리고 많이 준비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반복하는 게 플레이의 목적이 아니고 플레이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마스터가 뭔가 독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마스터가 준비했다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욕심을 부려도 안 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그렇죠. 거. 플레이어도 게을러서는 안 되고.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연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그거는 그것 때문에 꺼려 하신다는 분이 많은데 일단은 저는 RPG를 뭐 굉장히 오래 했지만은 특별히 연기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캐릭터 아무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든가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해요.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고 제가 무슨 목소리를 바꿔서 그렇게 뭐 하고 싶으면 해도 되지만 하면 뭐 더 재밌긴 하겠죠. 아니면 못하면 덜 재밌을 수도 있고. 그게 연기를 많이들 그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부담스러운 게 맞아요. 연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그런 거 훈련받은 배우도 아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배우들도 그거 못한다고 얼마나 욕을 먹어요. 그렇죠. 아픈 기억이 또.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제 물론 재밌으면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근데 그거를 해야만 RPG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자기 캐릭터가 할 법한 행동과 대사를 시키고 그리고 하지 않을 법한 행동과 대사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두 개를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플레이어 마스터의 팁을 말씀하셨다면 이번엔 정말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사이트에 가면은 정보를 얻기 좋다라던가 아니면 이런 행사들이 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라던가 소개시켜주면 일단 지금 제일 큰 커뮤니티가요. 그 네이버에 있는 TRPG D&D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제일 큽니다. 사실 이제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죠. 더 있지 않나요? 더 있긴 한데 하도 규모가 차이가 나가지고요. 좀 초보가 입문하기 좋은 곳으로는 그게 유일한. 근데 이제 거기도 일단 뭐 거기 좋고요. 그리고 그 정보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도 괜찮아요. RPG 세션이라고 흔히 불리는데 거기는 좀 더 아카데믹한 얘기도 꽤 있고. 그리고 구인 광고하기에 좋은 곳은 역시 TRPG D&D. 그리고 거기에 좋은 점은 또 뭐냐면은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해요. 일일 플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참가해본 적이 없기는 한데 근데 호평이더라고요. 일일 플레이라면 부담 없이 가서 한번 해보고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어디든 간에 발을 붙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초혜명 사장님 트위터 팔로우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알짜 정보들을 자주 올리십니다. 팔로우시군요. 얼마 전에 팔로우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늦게 팔로우해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뭐 초혜명 사이트가 초혜명 블로그 이건 뭐 그냥 뭐 구매 용도이기 때문에 맞지 않으려나요? 무엇이요? 그러니까 초혜명 사이트가 있잖아요. 초혜명 사이트는 블로그 모양새로 돼 있죠. 거기서 뭐 직접 팔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제가 들어갔던 곳은 어디지? 롤북 팔고. 그거는 RPG 스토어라고요. 그렇군요.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건 맞아요. 저희가 하는 건 맞는데 초혜명은 아니에요. 별도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최근에 생겼어요. 저는 회장님입니다. 회장님이 아니셨군요. 회장님한테 올라갔어. 거기서 주사위 팔고 룰북 한국어로 된 룰북 팔고 그래요. 지금 한국어로 그럼 소개가 되지 않은 룰북이 훨씬 더 많겠네요. 훨씬 많죠. 말도 안 되는 많죠. 그거야. 이거는 꼭 정말 독특하다 싶은 그런 소개되지 않은 이런 게 있나요? 이건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재미나다 이런 거. 지금 몇 가지 뭐 잔뜩 있는데 일단 괜찮은 거 제가 지난 토요일에 계속 벼르다가 지난 토요일에 했던 피아스코라는 RPG가 있어요. 요거는 마스터가 없고요. 다들 둘러 앉아가지고 뭔가 그 코엔 형제 영화라든가 주로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뭔가 누군가가
뭐 좀 어떻게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꼬여가지고 다 죽거나 뭐 다 망하고 그런 얘기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조겠네요. 코엔 형제면은. 벌써 좋아해요? 파고 좋아합니다. 네, 파고. 네. 예, 딱 그게 파고 같은 거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도 파고는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거 괜찮아요. 그거 아주 그거 추천할 만하고요. 혹시 한국어로 가져오실 계획이? 그거는 저희도 생각이 없진 않은데 그리고 저희가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하실 만한 분도 있어요.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 그럼 초여명 말고도 이제 출판사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인가 보네요. 일단 두 개가 지금 당장 책을 낸 곳은 아직 없지만은요. 하지만은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역시 펀딩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곳들인데 폴라리스라고 이쪽에 RPG계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 회사 이름이 이야기와 놀이 거기서 폴라리스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게 좀 늦어지고는 있는데 그 고민 해결 마법 서점이라는 귀여운 그 스토리에 그걸 구르는 사람들이라는 분들이 지금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재밌게 했습니다. 네. 하셨어요? 청취자실에서 네.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광고료는 없고 그리고 또 한국에 소개 안 된 것 중에 괜찮은 거라고 하자면 정말 너무 많아서 뭐라고 얘기를 많죠. 그러면은 그건 정말 너무 많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초여명에서 앞으로 뭔가 계획이 잡혀 있는 출판 계획이라든가 출판물이라든가 있다면 그거는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저희가 던전월드 준비하면서요. 좀 손 좀 한가할 때 그 페이트 코어라는 이것도 또 다른 일종의 준범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겁스보단 조금 더 현대적인. 저 페이트라길래 움찔했는데 그 페이트 아니죠? 그 페이트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해 주시면 매상에 오르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배신감에 불매 막 이런. 운명했을 때 페이트라고 떠오르는 사람은 굳이 할 수 없는 오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알고 있는 게 많을 뿐입니다. 넘어가요. 그것도 일종의 범용인데 근데 겁스 같으면 공식 같은 거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지간한 것이 다 문장 하나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겁스가 좀 이과적이라고 그러면 이건 좀 문과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급진스켜지는데요. 그래서 아마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더 딱 쉽게 익힐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방식은 그 방식 나름대로의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겁스만큼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플레이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거나 그런 거 마스터가 꼭 필요해지겠네요. 그러니까 마스터의 역량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런 게 꽤 생기죠. 그거 페이트 코어랑 그 다음에 그거랑 같이 나올 만한 뭔가를 낼 생각입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폴라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폴라리스도 약간 그런 이야기 중심인 것 같았는데. 그것도 비슷한 면이 없잖아요. 폴라리스가 그게 RPG 역사의 그 현대 RPG 역사에 현대라고 하면 뭐 21세기 RPG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 자체가 그 게임 액션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사위나 아니면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가능성을 연 작품이 몇 개가 있는데 폴라리스도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TRPG라고 딱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주사위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도 주사위를 쓰긴 써요. 쓰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런 뭐 액션을 하는데 주사위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이라든가 말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힘을 꼭 수치로 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똑똑한지 뭐 얼마나 예쁜지를 굳이 뭐 플러스 몇이니 뭐 10 몇이니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아도 그냥 예쁘다고 하면 된다. 그 자체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폴라리스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페이트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요. 그게 요즘 추세예요, 사실은. 그러면 고민 해결사 마법 서점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어떻게 얘기를 어느 부분을 얘기해야 되려나? 나는 경쟁사라서 여기서 어떻게 디스를 해야 되나요? 그냥 아무래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인 만큼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는 입문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은 세비지 월드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겁스랑 페이트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용어가 정의가 돼 있고 그 프리폼한 문장, 그러니까 자유롭게 문장을 설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진행하는 방식이 컵스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네, 간단하고 좀 더 자유도가 있고 약간 그러니까 정교함보다는 플레이 중심. 빠른 진행과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법서점 자체는 이제 최근에 우연히 그 응답하라 1994인가 그런 드라마 유행했잖아요. 전 보진 못했는데 이것 딱 그즈음이 배경이에요. 살짝 복고풍에. 예, 복고풍.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카세테이프 플레이어라든지 뭐 삐삐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등장하고 그런 분위기라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세비지 월드라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또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시스템. 하지만은 그 미국에서는 아주 보편적입니다. 많이 써요. 그거를 처음으로 제대로 소개를 하는 거, 작품이라는 거, 그런 게 아주 의미가 크죠. 저도 한 편 플레이를 해봤거든요. 그 작업하고 계시는 나브님이 마스터링 하셔가지고 제가 한 편을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네, 이렇게 경쟁사 광고까지 시키고 판이 커져야 되니까 어쨌든 아직은 그 단계입니다. 네, TRPG 전체에 대한 인터뷰니까요. 여러분, 저희가 이 정도 인터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내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슬슬 이제 시간이 딸려서 좀 더 공식적인 언어로 써지 슬슬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모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피드백 뭐 트위터로 주셔도 좋고 페이스북으로 주셔도 좋고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메일은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저희 이번 TRPG 정말 대박 게스트 잡아서 대박으로 더 길게 가득 이야기할 거 있으니까 후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칠까요? 예.